6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만 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미국 주택 경기 지표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스페인 우려가 부각되며 안도랠리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일당을 차지하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증시 상승을 막았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가능한 한 부동산 관련 규제의 빗장을 모두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2차 총선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스페인의 국채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마의 7%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시장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도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그리스발 호재로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1890선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1900선, 200일 이평선은 넘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제 장 자체가 예상외로 한 주 좀 빠르게 올랐죠. 저는 예상외로 이제 한 주 빠르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원래 이번 주에 다져가지고 올랐어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올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대로 이제 200일 이평에서 저항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확히 받아버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한테 주가가 1870포인트 이상에서 가면은 이제 주가 고점 매도를 한번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발생 호재죠. 그리스가 일단 우파가 아니고 이제 국민연정이 됨으로써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끝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 자체가 좀 불안전한 요소죠. 불안전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60일 이평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집니다. 60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요. 60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주식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돈 먹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이거는 뭐 60일 이평이 이제 보통 급락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 추격 매수했을 때 꼭 이제 한마디로 코피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일 이평을 한번 계속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일 이평이 이제 하방이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60일 이평이 떨어질 때는 역배열 이평들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900에서 주가가 어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인데 어제 분봉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으로 어제 주가가 끝이 났습니다. 분봉으로 봐서는 주가가 굉장히 시작 후에 이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최악의 국면은 면했지만, 지금부터 수익은 철저하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일 이평 자체가 지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21일 이평이 급격히 상승할 때, 주가가 일단 21일 이평이 상승해가지고 엘리트 파동으로 하락폭의 38% 반등인 부분은, 굉장히 호무주입니다. 호전적인데 그 대신 이거를 이제 관통력으로 뚫었어야 되는데 관통력으로 뚫지 않고 개입형으로 뚫었기 때문에 개입을 매우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점을 계속 이제 매도를 어제 한번 하자 했는데 어제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막 해피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평으로 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61일평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 빼놓고는 121일평도 상승하고 5일, 10일, 20일도 상승하기 때문에 나무랄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장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볼 때 제가 볼 때 RSI를 볼 때 RSI가 이미 5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RSI가 5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공격적인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의 5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승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이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격이 굉장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벌어지고 모인데 이격이 겹쳐가지고 상승할 때 주가 상승이 있지만 이게 벌어졌을 때는 추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둔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호전 현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는데 이 골든 크로스 현상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선이 횡보나 상승 때 전환선이 이제 호전 이런 경향이 나야 되는데 지금 기준선이 떨어지면서 호전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회전 호전 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앞으로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주가의 본격적인 안착된 상승은 선행 스팬2의 그가 이제 선행 스팬2가 오늘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선행 스팬2가 오늘부터 급격히 줄어드는데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줄어든 다음에 구름이 양온으로 변곡점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사실 지금 주식은 일회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주가가 68%보다는 50% 반등, 제가 이제 누차 50% 반등인데 1910 사실 주가가 이 바닥일 때 1970 간다. 그 다음에 1870 간다. 1910 정도 간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었을 겁니다만 결론은 그래 갔거든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1870포인트는 갈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1880포인트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엔 191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일단 뭐 1900 여러분 아다시피 1901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단 눌림목을 주겠지만 주식은 궁극적으로 1910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 하락폭이 50%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거의 50% 반등을 했는데 여러분 계좌가 반복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복귀된 종목은 여러분 봐도 1등 주식 외에는 복귀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주식에 계속 집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등 주식만 지금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전차 관련 주식들이라든지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차버리기 때문에 그 한도가 찼기 때문에 한도가 차지 않았는 전차라든지 건설주 이런 그 조선주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적만 따지는 선수들이 전혀 추천을 못했던 주식들이죠. 왜? 실적은 계속 나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땐 전차 관련 주식 중에 1등 주식으로 슬라마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뭐 계속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있어요. 갑자기 사고 있는데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한국 시장만큼 현금화의 유동성이 있는 그런 글로벌 증시의 증시는 없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OECD 증시 중에 두 번째로 저평가됐던 부분이 이제 굉장히 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악재태 주식 사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늘 신문에 이제 그 언론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악평을 해놨는데 그래도 조선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눈을 감고 1등주에 슬럼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콜을 샀지만 기관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관이 돈 먹는단 말이에요. 꼭 개인들이 뒷북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S&P 나스닥 선물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S&P 나스닥 선물이 저가가
두 개 다 마이너스면 오늘 주식은 선물은 주가가 약세를 계속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지금 양차입니다. 이 부분에 고점에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 255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247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인데 개인들이 돈 먹을 기회를 과연 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는 이번 선물이 255에서 무너지면 247로 거의 한 3, 400만 원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항시 손절매를 50만 원까지도 잡지 마시고 30만 원까지 잡아가지고 짧게 분명히 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 자체는 분명히 최적은 면했습니다만은 지금 장 자체가 확실하게 상승 트렌드는 분명히 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말씀드린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면 특히 삼선 전환도가 아직까지 양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꼼꼼하고 구석구석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플로어 차트가 굉장히 날카로운 면입니다. 날카로우면 일찍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울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 적이 분명히 없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주가는 매물층에 쌓여가지고 오다가도 못하는 뽕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다가도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심적인 자리다. 참 헷갈리고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중심의 지수는 1874표입니다. 지금 1874가 중심의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1891포인트면 지수가 지금 그 분위기에 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오버슈팅 했다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5포인트의 오버슈팅 상태다. 주가가 좀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야 돼. 분위기가 보다는 단기 호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여기 종료가 이제 기준 주가이기 때문에 기준 주가에서 15포인트 높은 지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그재그 차트가 이제 상승 트렌드를 그렸습니다. 지그재그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를 그랬는데요. 지그재그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빠지는 하락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안 빠지면 좋겠지만 빠지면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도 특히 그물망 차트의 매물대에서 정확히 걸리는 모양이다. 결론은 뭐냐면 1900포인트에서는 매물대가 층층이 쌓여 있다. 그물이 펴져야만이 고개가 잡히지 그물이 쌓이면 절대 잡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냉정하고 스탠드로 치고 빠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그리스로 그 기업 상승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을 매우러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려올 때 제가 볼 때는 187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1800 지지를 못한다 연속 못한다고 생각하면 장 자체를 과감히 현금화를 대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S&P 나스닥 선물을 꼭 봐주셔야 된다. 두 종목 요 선물만 꼭 봐주셔야 된다 제가 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의 등락비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의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을 꼭 봐야 된다. 등락비가 50% 넘는다면 장이 안정적이지만 등락비가 50% 안 된다면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보고 첫째 S&P 나스닥 선물, 두 번째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의 등락비를 꼭 보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화요일 날씨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시 건강하게 유의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촌 MC 장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하신 화진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융통성 있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상한가까지 올라갔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들의 진행이 상당히 빠른 상태고요.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시장이 별로 먹을 게 없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사실 먹을 게 없다기보다는 네. 그 본인이 맞는 투자 성향만을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어떤 종목은 굉장히 진행이 좋고 또 어떤 종목은 지금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내 스타일은 이러니까 나는 이런 매매만 해야 돼라는 대응을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진행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 또 오늘도 아마 또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결론은 수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선 충전 관련 YG 파워 같은 종목들도 어제 반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들 전체가 반등 포인트를 잡는데요. 뭐 크로버 하이텍이라든지 RF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YG 파워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상승 자체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진행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강도를 봐서 주가가 지금으로서는 대략 한 1,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6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주가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면은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풍산도 어제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기 바닥 형태다 보니까 주가가 그 조정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26,000원권 전후에서 바닥이 좀 잡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6.7%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특히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을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좀 소개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상승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좀 속하다 보니까 좀 느리게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앞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라도 좀 흐름이 많이 더 상승이 나온다면 짧게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진과 YG 파워 그리고 풍산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유망 업종은 또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IT 부품 쪽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IT 부품 쪽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들께서 그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는 꼭 보면은 그 주가가 움직이고 난 뒤에 그때부터 강세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풍산을 소개를 할 때만 해도 실제 질문이 아직 시장 추세가 살아난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 그쪽을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경기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공략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짐 자체가 좋아지는 조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아니면은 주가를 저점을 안 깰 때 아니면 수급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대응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그 약 한 시가총액 2천억대에서 4천억대 정도 되는 그 중형 기술주들이 지금 매기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IT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상황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그 주가 자체가 뭐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IT 부품주들 쪽의 종목들이
사실 이번 시장 하락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면은 빨리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주식들이 역시 뭐 실리콘웍스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어제 LMS 같은 종목들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한 뭐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 코스닥 쪽에서 허리를 이루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는 관계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역시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이나 아니면 수급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종목 간의 차이가 그 주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은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 이런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 공략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 부품주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뭐 사실 새로운 주식은 아니고요. 네.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루셜텍인데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을 치고 도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고 또 하방 경직 또한 역시 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탄력을 받는 그런 형태의 아주 급진적인 진행을 보이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옆으로 기다가 추가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너무 급등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네. 단기 대응을 하실 경우라면은 약 한 9,4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좀 낮추셔서 짧게 치고받는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유도리 있게 목표가를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9,4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를 10,000원까지 본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가시면은 제일 무난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셜텍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는 시간이죠. 그리스의 유로존에 대한 탈퇴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스페인의 재정과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는 7.2%를 넘는 등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종목 추천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뭐 전일에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뭐 대외적인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비춰본다면 역시나 오늘은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게 뭐 오히려 더 당연하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수급 주체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참여하기에는 그리고 그 참여를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좀 멀었다.
일단은 시간의 문제가 충분히 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와야 일단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수 적극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은 약보합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KTB투자증권에서도 일단 레포트는 나왔습니다. 기아자동차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 가장 먼저 이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인데요. 시장에서 K9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외산차들과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끝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K9 출시에 따라서 내수 평균 판매 단가가 8%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K9 같은 경우 월 판매량을 한 2,000대 정도 가정했을 때는 이 연간 영업이익 창출되는 규모가 거의 2,780억 원 정도, 2,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1년 연간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7.9% 수준,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익 전반적인 어떤 질적 성장,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신차 출시가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원가 절감, 신차 비중이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원가가 절감된다면 역시나 이 판매 마진이 좀 많이 남는다,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이 품질 개선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인센티브 하락도 매출의 어떤 성장과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여지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영업이익률을 한 10% 수준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2년 올해 1분기 OP마진은 9.4% 정도, 10% 수준 달성이 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달성시켜준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양적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반기 신차 K9, 시드 K3, 부분 변경 모델인 소렌터, 그리고 K7의 이 판매 증가 효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차와 기존에 있던 차들의 어떤 부분 변경, 이런 부분 변경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판매 증가 효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글로벌 공장 가동률을 지금 현재 한 11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써 보통 2개월 미만으로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 전반적인 어떤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게 저희 KTB 투자증권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바이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9만 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9만 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10만 원, 11만 원대 목표 주가까지 충분히 트라이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19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00선 재돌파 후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수급이라든가 심리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요.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어제 엄청나게 갭 상승했기 때문에 갭 매꾸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무조건 갭 상승하고 나서 또 혹은 갭하라고 나서 갭 매꾸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차트대로 쉽게 움직인다 그러면 주식 투자 누구나 성공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갭 상승이나 갭 하락 이후에 갭 매꾸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갭의 그 어떤 공백을 메워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하면은
갭매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갭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갭매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무난한 추세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갭하락이 있었지만 갭매꾸기가 쉽게 나오지 않고 이제 빠졌었고요. 또 6월 초에도 보면 역시 갭상승이 한번 크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갭매꾸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너무 이렇게 시장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갭 상승하면 갭 메꾸기가 나오고 또 갭하락하면 또 역시 또 갭을 또 메꾸는 이런 공백을 채워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전망은요. 저는 1900선 재돌파 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기는 지난 6월 4일이었죠. 1776선이었습니다. 그 지수대가 아마도 중기 저점 가능성이 약 95%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 한 90%까지 그 확률을 말씀드렸는데요. 1900을 돌파하면서 약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100%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195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뭐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900선 재돌파 후 상승세 지속,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6월 4일 중기 저점 가능성 95% 이 정도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매매 동향입니다. 저는 그 차트보다도 수급 동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그 수급 동향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설하기보다는 항상 미리 좀 예측을 해드리는 스타일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요.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바로 어제였죠. 이때까지의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4일이 최저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18일은 바로 어제였었는데요.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래일수로는 정확하게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동기간에 무려 2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2조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월 10일 하루만 430억 순매수였고요. 나머지 9일은 전부 다 순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6월 4일 저점 이후로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한편 외국인들은 그동안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보면은 극적으로 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데요. 바로 3,135억 원 순매수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무려 3,8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개인이나 외국인의 수급 단위를 봤을 때는 일단 상승 트렌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90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6월 4일과 6월 5일에 각각 50에서 75% 그리고 75에서 100%까지 이제 매수하라고 한 이후에 네. 계속 사실상 지금 100% 거의 홀딩입니다. 전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이고 직장인 75인데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올라가면서 계속 그 어떤 기준선만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요, 코스피 기준으로 1875선만 유지된다면 직장인 75%, 전업 100%, 1850선 이상만 유지된다면 직장인 50%, 전업 75%. 만약에 185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장인 25%에서 전업 50%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1800선 이하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아무리 낮아도 50, 높으면 100%까지 쏘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1850선이 이탈돼서 줄이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평가익 상태에서 물량을 줄이고요. 그게 아니라 밀리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황과 비중을 보면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남들이 누구나 다 아는 상승 추세라고 확실히 되는 이 시점에서 주식 비중 100%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하염없이 하락하는데 홀딩했다가 공포 상태에서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점에서 매도하려고 그러고 최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주식 격언 중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머리 끝에 서서 발끝에서, 머리 끝에서 던지고 발끝에서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실전에서 개인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100포인트 내려오면 어때요? 아까워서 못 던집니다. 네. 반대로 저점에서 100포인트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약간 늦게 매도하고 늦게 매수하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주식 전문가는 본인이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최고점에서 매도를 시켜주고 최저점에서 매수시켜주는 게, 이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전문가님, 오늘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과 또 테마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송 장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제가 운송 장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요걸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떤 컨셉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뭐 코스피에서 뭐 전기전자, 화학,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난주 내내 제가 증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왜 제가 운송 장비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운송 장비를 보유했거나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운송 장비는 크게 말하면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중기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단기로 해달라.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과 자동차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주가 뭡니까?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보다 상당히 현재 낮은 주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공업주 전체가 다소 저평가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주 대다수는 중기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자동차의 대표주인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을 이미 올해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2009년 저점부터 계속 올라가고 현재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라든가 가치 평가로 봤을 때 저는 자동차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21선 이탈하면은 단기 매매 해주시고, 또 급등하면 한번 또 매도하고, 이런 패턴이 나을 것 같고요. 조선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불알매수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가치 평가해서 말씀드리니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미 다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주는 이제 중기는 좀 생략하겠고요. 단기는 SNS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SNS 관련주는 제가 5월 말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차 급등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또 눌림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 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네. 내일 수요일이죠. 네.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강연회 때 제가 변곡점에서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4월 강연회 때는 제가 1900 무조건 깨진다 그랬었고요. 5월 강연회 때는 1800 밑에서 무조건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수 변곡점은 아니겠지만 제가 업종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예상 수익가가 약 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시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일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갭으로 많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 1900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하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지만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리스 쪽에서 신민당이 당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동안 밴드 저항권으로 잡혀 있었던 1870포인트를 갭으로 뛰어넘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1160원이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1150원까지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환율에서 안정세가 나와준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 유입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테라리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테라리소스는 자원개발 전문 업체로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중국의 시노팩 등과 유전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거의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지난 3월 흑자 전환한 이후로 이제 계속된 원유 판매 계약에 따른 매출 확대로 인해서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의 국제 유가의 계속된 하락 영향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가가 이제 국제 유가가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한 달간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반등권 위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가가 이제 쌍봉을 만들면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선 3월에 상승 전에 횡보를 했던 구간까지 이제 하락 후에 저점을 다지는 쌍바닥 이후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가라앉지 않고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지속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에 걸쳐져 있는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이 종목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전일 종가 부분인 1270원과 이제 1290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로는 이제 1350원 부분, 135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로는 12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리소스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현대산업부터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좀 윗꼬리가 달렸더라고요. 예. 전일 현대산업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네. 전일 시장이 강하게 갭 출발하면서 현대산업도 갭을 띄우면서 시작하면서 장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매수가에 와주면서 충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종목이고요. 지수가 갭 상승 이후에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밀려버리면서 현대산업도 윗꼬리 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크게 추세가 훼손된 부분도 없고, 또 현재 주가가 우상향으로 방향이 전환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전일 말씀드렸었던 그런 상승 모멘텀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자리가 잡고 있는 만큼 현대산업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산업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인 25,000원까지 잘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유가 하락의 흐름과 또 여름 성수기라는 그런 겹효제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은 유가 급등 그리고 국제 화물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그로 인해 주가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실제 유류비가 1분기 매출의 37.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동사의 경우 유가가 10%만 하락해도 영업이익률이 약 3%가량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부분도 충분하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소득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휴가기에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등으로 떠나는 출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단거리 노선이 강한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욱이 정부와 업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출국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은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 지분 매각에 따라 그 차입금이 감소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분 매각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500억 원 감소하면서 재무적인 부분에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분기부터 업황이나 경영 환경은 아시아나항공의 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장거리 노선 보완은 여전히 그런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미주 지역 전 노선을 매일 1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차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약 한 달간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금과 국가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런 주가 방어를 위해 매수세가 붙어주었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외국인과 또 투신 같은 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메이저 수급이 새롭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흐름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유가 상승 등의 가격 조정을 받고 올 5월 달부터 계속적인 가격 조정을 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경에 바닥권 신호로 볼 수 있는 약 헤드 앤 숄더 모형이 탄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바닥권 모습을 잡아주면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이번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7,030원에서 7,120원 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 손절가는 지지를 받고 돌아온 6,800원, 목표가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약 7,6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항공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죠.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